안녕하세요. 불면증 치료사입니다. 오늘 밤도 잠들지 못하는 당신을 위해 조용히 책 한 권을 읽어드릴게요. 부디 이 목소리가 당신의 밤을 조금은 편안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스페인의 작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 사아베드라의 돈키호테입니다. 1605년과 1615년 두 권으로 나누어 출간된 이 작품은 기사도 소설을 풍자하면서도 인간의 꿈과 현실, 웃음과 눈물을 함께 담아낸 세계 문학의 고전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돈키호테와 그의 충직한 동반자 산초 판사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돈키호테의 첫 장을 펼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아니, 사실 그 질문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단지 세상의 한 작은 조각에 지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내가 바로 그 대망의 기사 돈키호테가 되리라 결심한 그 사람이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라만차. 그곳은 무엇보다 고요하고 드넓은 평원으로 펼쳐진 땅이다. 그러나 이곳의 고요함은 나에게 오히려 고립된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내가 어린 시절부터 꿈꾸어온 이야기를 실현할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고 느꼈다. 내가 바로 그 전설 속의 기사, 용맹한 이들을 지키는 기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내게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나는 내 고독을 달래기 위해 책을 읽었다. 기사가 등장하는 책, 아름다운 기사들의 이야기들. 나는 그것을 꿈꾸며 살았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한 기사가 되어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뭔가가 번뜩였다. 내가 바로 그 기사라는 확신과 함께 나는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이 아무리 나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그들 앞에서 내가 정의의 기사가 되어야 한다는 운명을 느꼈다. 내 이름은 알론소 기아노였다. 하지만 내가 이 세계를 떠나면서 나는 돈키호테로 태어났다. 나는 더 이상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다. 내가 세운 목표는 하나였다. 정의를 위해 싸우고 내가 읽었던 책 속의 영웅들처럼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내가 기사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후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바로 산초 파냐였다. 그는 나의 하인으로 내 여행에 동참하게 된 사람이다.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나를 쳐다보며 내 비범한 행동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나의 충실한 조력자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나의 사명에 동참할 것이라고 믿었고, 그는
내 모든 무모한 계획을 함께 실천하기로 결심했다. 산초는 나보다 현실적이고 때로는 내 목표가 얼마나 이상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것인지를 직시했다. 그는 내가 기사로서 싸울 때의 상황을 납득할 수 없었고 나의 생각이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자주 내게 알렸다. 그러나 그는 나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내 충실한 하인으로서 내 여정을 따르며 나의 모험에 함께하게 되었다. 나는 그의 충고를 들으면서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저 내가 신념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믿음만이 있었다. 나는 산초가 나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내 정신을 공유할 수 있을까? 나는 그의 현실적인 사고방식이 나의 이상적인 꿈을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산초는 무언가를 이해하기 위해 내가 내린 결정을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내 앞에 항상 함께 있었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의 유머와 현실적인 접근 방식은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내게는 그가 필수적인 동반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세상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내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내가 진정으로 나를 기사로서 나설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첫 번째 모험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것이 내가 전설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증명해 주었다. 그 사건은 바로 풍차와의 대결이었다. 산초와 함께 여행을 떠나던 중 나는 넓은 평원에 커다란 풍차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들이 마치 거대한 괴물들처럼 보였다. 그 커다란 날개는 내가 싸워야 할 적처럼 보였고 내 안에서는 그들을 정복해야겠다는 강한 충동이 있었다. 산초, 저것들은 괴물이다. 내가 그것들과 싸워야 한다. 나는 말했다. 산초는 나를 멈추려 했지만 내 결심은 이미 굳어 있었다. 나는 말을 달려 풍차 쪽으로 나아갔고 그때 풍차의 날개가 회전하며 빠르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것이 더욱 나를 자극했다. 내가 세운 계획은 단순했다. 그것이 거대한 괴물이라면 나는 그 괴물을 처치해야 했다. 저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산초가 물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 창을 들고 풍차를 향해 돌격했다. 그 순간 나는 전투의 열정을 느꼈다. 내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내가 진정으로 기사의 길을 걸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나는 거침없이 나아갔고 창을 높이 들어 풍차의 날개를 향해 던졌다. 그런데 내가 풍차와 싸운 결과는 예상과 달리 내 창이 풍차의 날개에 부딪혀 부서지고 말았다. 나는
쓰러졌고 고통스러운 몸을 일으켜 다시 산초를 향해 나아갔다. 그는 내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선생님, 저건 괴물이 아닙니다. 그냥 풍차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내 싸움이었음을 확신했다. 내가 그때 싸운 것은 단순한 풍차가 아니라 내가 세운 신념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 누구도 나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던 것이다. 그 풍차는 괴물이었어. 내가 그것을 이기려고 했을 뿐이야. 나는 산초에게 말했다. 그가 나의 말을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확신했다. 그 싸움은 내가 정의를 위해 싸우는 기사의 길을 제대로 걷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풍차와의 싸움은 내게 큰 교훈을 주었다. 비록 나는 비웃음을 받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굳건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이 세상의 불의와 싸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믿음이 세상과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 내게 또 하나의 사건이 닥쳤다. 그것은 바로 인형을 구속하는 사건이었다. 여행 중에 우리는 한 작은 마을에 도달했다. 그곳은 내가 예전에 읽었던 기사들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마을처럼 보였고 나는 이곳에서 또 다른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마을에 도착한 후 나는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형처럼 취급당하는 존재였다. 사람들이 그녀를 무시하고 냉대하는 모습에 나는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단지 귀족의 여식이었을 뿐인데 마을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내가 그녀를 구출해야겠다고 결심한 순간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나는 그 즉시 자신이 정의의 기사임을 보여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나섰다. 하지만 그 일이 얼마나 큰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는 내가 알 수 없었다. 저 여인을 구속하라. 나는 결연히 외쳤다. 산초는 나를 말리려 했지만 나는 그의 충고를 무시하고 여인을 구속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과 대면했다. 나는 내 칼을 빼어들고 마을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억압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내게 비웃음을 보였고 그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결국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마을 사람들의 오해를 풀 수는 없었다. 그 여인은 사실 아무런 잘못도 없었으며 나는 단순히 내 이상에 맞는 구속을 하려 한 것이었다. 결국 나는 다시금 혼자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 여인은 내가 떠난 뒤
결국 마을 사람들과 다시 화해하게 되었다. 내가 여인을 구속하려 했던 것은 나만의 기사도 정신에 따른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나는 다시 한번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을 깨달았다. 내 의도는 좋았지만 세상은 내가 생각한 대로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떠난 길은 평탄하지 않았다. 풍차와의 싸움은 시작에 불과했고 그 이후에도 나는 여러 가지 무모한 사건들과 마주했다. 하지만 그런 사건들 속에서 나의 기사도 정신은 더욱 깊어져 갔다. 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정의감을 보여주고자 했고 그 길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길을 가던 중에 한 대장장이를 만났다. 그는 나에게 불쑥 말을 걸어왔다. 기사님, 당신이 바로 그 유명한 돈키호테입니까? 나는 당연히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진정으로 믿는 기사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하면 나의 임무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설명하려 했다. 그는 내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기사의 대결을 원하시겠습니까? 나는 그 어떤 기사와도 공정한 대결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장장이의 말에 나는 가슴이 뛰었다. 기사의 대결, 그것은 내가 꿈꾸었던 바로 그 싸움이었다. 그는 분명 나에게 도전장을 던진 것이었고 나는 그 도전을 받아들였다. 그의 도전이 나의 기사도 정신을 시험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기사의 길을 걸으며 얼마나 정의롭고 고귀한 행동을 하는지였다. 대결이 시작되었고 나는 대장장이와 싸우기 시작했다. 그의 힘은 대단했다. 그러나 나는 기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싸움이 길어졌지만 나는 끝까지 내 신념을 지키며 싸웠다. 결국 싸움은 내가 다소 불리한 상황에서 끝이 나고 말았다. 나는 대장장이에게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그의 눈에서 경외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가 내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당신은 진정한 기사입니다. 비록 싸움에서 이기진 못했지만 당신의 마음가짐이 나를 감동시켰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결국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의 신념이었다. 내가 싸운 이유는 이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서였고 그 목표가 진정으로 중요한 일이었다. 내가 기사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마법과 같은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내 여정 중 하나는 마법과 관련된 사건이었고 그것은 내가 얼마나 내 신념을 굳게 유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어느 날
산초와 함께 깊은 숲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곳은 마치 신비로운 기운으로 가득 찬 장소였다. 나는 그곳에서 한 마법사와 만났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돈키호테, 너는 내가 준비한 시험을 거쳐야 한다. 그 시험을 통과한다면 너는 진정한 기사로 인정받을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마법과 같은 존재들이 실제로 있을까?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일었다. 내가 지켜온 이상과 신념을 시험할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마법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만약 그것이 내 기사의 길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시험을 받겠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마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에게 여러 가지 미로와 장애물을 넘게 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수많은 유혹을 받았다. 마법사는 나에게 부유한 삶, 권력, 명예를 제시하며 내 마음을 흔들려 했다. 그는 내가 과연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지 알아내려 했다. 하지만 내가 깨달은 것은 그것들이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 유혹들은 내가 기사의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될 뿐이었다. 나는 그 마법사의 모든 유혹을 거부하며 내가 본래 가지고 있던 정의의 마음을 지켜갔다. 나는 오직 정의만을 추구한다. 내 길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그에게 선언했다. 마법사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좋다, 돈키호테. 네가 바로 진정한 기사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마. 너의 신념은 나의 마법을 넘어서 강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자신감을 얻었다. 내 길을 방해하는 유혹들이 다가올 때마다 나는 더욱 단단히 마음을 다잡았다. 내가 고른 길이 맞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여정은 점점 더 길어지고 내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다. 나는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해내고 있었다. 물론 내 모험은 계속해서 나를 둘러싼 세상의 비웃음을 자아냈지만 나는 그런 외부의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내 마음속의 기사도 정신뿐이었다. 어느 날 나는 산초와 함께 한 마을에 도달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대여섯 명의 기사를 만났다. 그들은 모두 내가 꿈꾸던 바로 그 기사의 모습이었다. 그들의 갑옷과 무기는 모두 뛰어났고 그들은 마치 전장에서 싸울 준비가 된 전사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들의 외모나 무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외관상으로는 전형적인 기사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추구하는 기사도의 정신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만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 싸우고 있었고 나는 그런 기사를 경멸했다. 내가 생각하는 기사는 명예나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싸움이어야 한다. 당신들 진정으로 싸워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그들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한 명이 말했다. 우리는 명예와 상금을 위해 싸운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들이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추구하는 기사도 정신과 그들이 지닌 이기적인 목적은 완전히 달랐다. 당신들처럼 싸우지 않겠다. 나는 오직 정의를 위해 싸운다. 나는 그들에게 선언했다. 그들은 나를 비웃었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내 마음속에서는 나의 신념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믿는 대로 가는 것이 내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산초는 그들을 보고 잠시 침묵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선생님, 그들도 결국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들도 자신의 길을 가고 있지만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확신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기사만이 진정한 기사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때때로 세상의 아이러니를 실감하며 고통 속에서 내 신념을 지켜가고 있었다. 여정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때때로 내가 믿었던 것들이 시험을 받기도 했다. 그런 사건 중 하나는 여인의 배신이었다. 어느 날 나는 한 마을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마을의 귀족 가문에서 나왔고 나는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에게 끌렸다. 그녀의 모습은 내가 그동안 읽었던 기사들의 전설 속 여인들과 흡사했다. 나는 내 기사도 정신을 바탕으로 그녀를 보호해야 할 존재로 여겼다. 그녀는 내게 도움을 요청했고 나는 그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기사님, 제게 큰 일이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에게 말했다. 나는 그녀를 구하는 것이 내 기사로서의 임무라고 믿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믿고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여인이 내게 보였던 모습은 사실 속임수였다. 내가 그녀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그녀는 나를 더욱 깊은 구렁텅이로 이끌어갔다. 며칠 후 나는 그녀와 함께 떠나는 길에 산초가 나에게 말했다. 선생님, 그 여인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순간 의심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내 기사도의 신념을 따라 그녀를 믿기로 했다. 그 여인은 나에게 절박한 상황을 계속해서 전달하며 나를 도와달라고 했고, 나는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었다고 확신했다. 그때부터 나는 점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그 여인을 위해 할애했다. 하지만 결국 그 여인은 나를 배신했다. 그녀는 나를 이용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배신을 깨닫고 충격에 빠졌다. 내가 믿었던 기사도의 정의는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깊은 실망을 느꼈지만 그것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내가 지닌 신념은 외부의 배신과 상관없이 여전히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인에 대한 나의 믿음은 무너졌지만 내가 가진 기사도 정신은 흔들리지 않았다. 산초는 나를 위로하며 말했다. 선생님, 그 여인은 결국 자신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그의 말이 옳았다. 내가 이 여정을 떠난 이유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내가 믿는 정의와 신념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내 목표는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는 것이었다. 그 여인의 배신은 내게 큰 교훈을 주었다. 내가 기사로서 지켜야 할 것은 외부의 의심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정의와 신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여행을 계속하면서 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 중 일부는 나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이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이들이었다. 어느 날 나는 길을 가던 중에 몇 명의 기사들을 만났다. 그들은 나와 비슷한 의복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말과 행동은 모두 기사다운 품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의 등장에 나는 처음에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고 우리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연결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그들과의 대화는 내 기대와는 달리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다. 그들은 나에게 자신들이 싸우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의 말은 고상하고도 위험 있는 것이었지만 나는 그들의 싸움의 목적에 대해 공감할 수 없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명예와 금전, 그리고 더 높은 지위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속한 군대나 왕국을 위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의 대화에서 내 신념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자신이 싸워야 할 이유가 정의와 진리, 그리고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이유는 명예나 금전, 권력이 아니라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잠시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고 그들의 표정에서 나를 비웃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들은 내가 하는 일이 헛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나에게 말했다. 그렇게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싸운다고 해서 세상이 변할까요? 우리처럼 싸우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내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싸워야 할 이유는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내가 믿는 정의의 힘 때문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다시 말했다. 내 싸움은 이 세상의 권력 구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정의를 위해 싸우는 기사일 뿐입니다. 그들은 내 말을 듣고 웃으며 떠났다. 나는 그들이 비웃던 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을 계속해서 걸어갔다. 내 길이 비록 고독하고 외롭지만 나는 그것이 바로 내가 믿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의 싸움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고 믿었다. 여행을 계속하면서 나는 나의 충실한 동료인 산초와 함께 많은 고난을 겪었다. 산초는 나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언제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고를 했으며 내가 가진 이상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자주 의문을 제기했다. 그가 내게 자주 했던 말은 선생님,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라는 것이었다. 그는 내가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나를 걱정하며 말을 건넸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그에게 말했다. 산초, 내가 믿는 대로 가야만 해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산초는 내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내 곁을 떠나지 않았고 나와 함께 여러 위험한 상황을 헤쳐나갔다. 그는 나를 비판할 때도 있었지만 그가 내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한다는 사실이 내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어느 날 우리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나는 다시 한번 산초의 충고를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았고 나는 그들의 시선에 불편함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결코 내 길을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산초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며 내게 말했다. 선생님,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려 했다. 나는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어느 날 나는 한 마을에서 전설적인 기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기사는 내가 추구하는 기사도의 이상을 실현한 인물이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전설로 남아있으며 그는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싸운 기사였다. 그의 이야기는 나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나는 그와 같은 전설이 되기를 바랐다. 그 기사의 이야기를 들은 나는 다시 한번 내 신념을 확인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고 나는 그 기사를 따르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 기사는 평생을 정의를 위해 싸운 인물로 그의 이름은 역사에 길이 남았다. 나는 그 기사를 존경하며 그가 남긴 교훈을 가슴에 새기기로 했다. 내 싸움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었고 내가 가는 길이 바로 그와 같은 전설이 될 수 있기를 바랐다. 여정을 계속하면서 나는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깊은 숲속에서의 위험한 상황이었다. 나는 산초와 함께 숲속을 지나던 중 갑자기 나타난 무리에게 공격을 받았다. 그들은 내게 다가와 협박을 하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나는 당황하지 않고 내 칼을 뽑아들었다. 싸움은 예상보다 격렬했고 나는 여러 번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았지만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싸우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나는 싸움에서 승리했고 그 무리들은 도망쳤다. 산초는 내 옆에서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선생님, 이제는 조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그에게 대답했다. 산초, 내가 믿는 정의의 길을 가는 것만이 내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이 싸움은 내가 해야 할 일일 뿐입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내 신념을 더욱 굳게 다지며 여정을 계속했다. 세상의 불의와 싸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나는 그 싸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정은 계속되었고 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들은 떠돌이 기사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나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각자의 사정에 따라 세상에 대한 시각과 목적이 달랐다. 그들과의 만남은 나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 하루는 산초와 함께 길을 가던 중 우리는 숲속에서 몇 명의 떠돌이 기사들을 만났다. 그들은 날카로운 칼날을 쥐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싸움과 전투에서 나온 흔적들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은 나를 보며 말했다. 그래, 또 다른 기사가 있군. 하지만 네가 기사의 길을 걸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그의 말은 내게 큰 도전이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싸우는 이유는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나를 비웃으며 말했다. 정의. 세상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정의는 그저 우리를 위해 싸울 이유를 만들어주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다. 그들의 말에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들은 내가 가진 이상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아무리 나를 비웃어도 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임을 확신했다. 나의 싸움은 정의와 신념을 위해서였고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었다. 내가 가는 길이 비록 고독하고 외롭지만 그것이 내게 주어진 길입니다. 나는 내 신념을 따라 싸울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들은 나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를 비웃지 않았고 결국 내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들과 작별을 고하며 다시 길을 떠났다. 그들과의 만남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맞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심어주었다. 여정을 계속하면서 나는 때때로 내가 겪은 일들이 예전에 읽었던 기사들의 전설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어느 날 나는 산초와 함께 밤을 보내며 잠을 청했다. 그날 밤 나는 깊은 꿈속에서 한 예언을 들었다. 그 예언은 내게 큰 의미가 있었다. 꿈속에서 나는 한 마법사를 만났다. 그는 나를 향해 말했다. 돈키호테, 너는 전설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설은 단지 네가 싸운 싸움의 결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의 싸움은 단순한 전투를 넘어서 세상의 균형을 바꾸는 일이 될 것이다. 너는 세상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내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 꿈을 꾸고 난 뒤 나는 내 싸움이 단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더욱더 굳건히 싸울 결심을 했다. 여정을 계속하면서 나는 새로운 동료를 만나게 되었다. 그 동료는 나와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젊은 남자로 자신의 고향을 떠나
떠돌이 기사의 삶을 선택했다. 그가 내게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저는 당신의 여정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저는 세상에 대한 정의를 바로잡고 제가 믿는 바를 이루고 싶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나처럼 큰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나는 그와 함께 싸울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다. 그는 나의 새로운 동료가 되어 함께 길을 떠나기로 했다. 그와 함께한 여정은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새로운 동료가 생기면서 나는 다시 한번 내 길을 가는데 힘을 얻었다. 그는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내가 가는 길을 더욱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선생님, 우리는 함께라면 세상의 불의를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그와 함께 더 큰 결단을 내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다. 어느 날 나는 한 마을에 도착했다. 그곳에서는 큰 시련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내가 지나가는 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나는 그것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마을에서 한 예언자와 만났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돈키호테, 너는 이제 큰 시험을 맞이할 것이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기사가 될 수 있다. 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예언자는 내게 길을 안내하며 내가 그 시험을 마주해야 할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을 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내 마음속에서 큰 결단을 내렸다. 내가 싸우는 이유는 단지 내 신념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 시험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었다.